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오늘 날짜로도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 리플 코인만 보면 지친다, 힘이 빠진다, 리플 코인 왜 이렇게 자꾸 영상을 찍어대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리플이 많이 올라가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리플이 역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럴 때 영상을 찍어 드릴까? 많이 떨어졌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바닥 시점일 모두 다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확실한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받고 있을 때 우린 영상을 올려서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 시점이 바닥이 아니다. 더 지하실도 있을 거고 지하 2층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하락 모멘텀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하락에 대한 이슈, 하락에 대한 재료가 뭐가 있냐?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 이제는 점차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마운트 곡스,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을 하방 압박을 주었는데 이 부분이 점차 해소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나 떨어졌던 그 시점을 뒤로하고 다시 반등 구간을 찾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갖고 떨어지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바닥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매매 대응 전략을 조금은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꿀까? 자, 제가 저희 대표님들이 많이 고신 곳에 해당되는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매입 단가가 다들 얼마입니까? 1,500원,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분들 그냥 가만히 내 매입 단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안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든 코인 시장에 매매하든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 시점과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야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가져간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중을 너무나 많이 실렸습니다. 내 비중, 전체 투자 자금이 모두 다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절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죠. 흔들리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잡을 때는 확실하게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가 진짜 바닥이고 확실한 박스권 라인을 형성한다. 그러면 우리 비중을 조금씩 진입해야 되겠죠. 한꺼번에 100% 몽땅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에서 30%의 비중을 조금씩 나누어서 매입 단가가 높으시다면 매입 단가를 낮춰야 되겠고 그 부분에 따라 수익 관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금융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 세력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판단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개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왜? 개인의 힘은 왜 역부족일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으로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왜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시간이 그 시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고래들 입장에 어떻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투자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지 줄여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면서 우리 또한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그리고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은 이제 일단락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러한 모든 부분들 먼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리플코인 관심이 있으시거나 나는 매입단가 높으신 분들 꼭 한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받으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죠. 더군다나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받아도 충분할 거고요. 니플 코인은 이제부터 바닥을 잡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 확실한 기회를 잡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확실한 수익권은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플코인 챕처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때문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이 부분은 이 니플만 받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모두가 다 하락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이 5% 넘게 빠졌으니 뭐 말 다 했죠. 지난 7월 5일 날짜입니다. 자, 그 이후에 차츰차츰 다시 한번 이 바닥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말 그대로 니플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라인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바닥이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계속적으로 시장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운트 곡스의 물량 이 부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 저점 분할 매수를 추천합니다. 마운트 곡스의 우려는 너무나 과도합니다. 자,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의 저점 분할 매수를 추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또 떨어지면 매도 시점 잡을 거고 또 올라가면 매수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매매한다면 투자의 심리가 지켜지면서 이 투심을 지켜가면서 매매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저점 분할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라는 거.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이제 일단락되고 있다라는 거. 또한 독일 정부 물량도 한번 보시죠. 독일 정부에서 매도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보유 후 비트코인 절반 이상을 매도를 했는데 거래소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듯하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물량을 출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무나 많은 물량이 독일 정부에서 매도한다고 하고 마운트 곡스에서 매도한다고 하니까 시장의 공포감 때문에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죠.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을 없습니다. 독일 정부가 멍청한 거예요. 자, 블록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독일 정부는 그냥 거래소에 매도 물량을 던졌다.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점차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구나. 이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바로 출금을 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운트 곡스의 물량, 독일 정부의 물량 이 부분이 모두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저점 매수 물량이 대거 유입될 수밖에 없죠. 자, 반대죠. 자, 대거 유입됐던 물량이 과연 개인들의 물량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개인들의 물량, 공포감에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았습니까? 고래가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지난 7월 5일 날짜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 ETF의 자금이 역대급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유출된 부분이 없었다는 거, 순유입만 되었다는 거. 비트코인 ETF가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래들의 자금이 지난 7월 5일 날 역대급으로 폭락장을 만들 때 들어왔다라는 거. 이들은 바보라서 지금 그때 들어왔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운트 곡스라든지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 부분 때문에 던지고 있을 때도 고래들은 매집을 진행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번 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날짜로 연준 의장이 상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또한 내일은 하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이 또 나왔고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도 이제는 일단락되면서 소화를 다 시키고 있다. 그러면 시장의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금리로 갑니다. 자, 기준금리. 이 금리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근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잡혀가니까 이제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금리를 낮춘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집을 샀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죠. 고래들 입장은 어떨까요? 고래들은 주식에도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고금리야. 금리가 너무 높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이게 매도예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또 한 번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밤 11시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11일 날짜, 그 이름도 유명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 부분을 체크하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많은 현재 이 시점에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리플 코인, 그러면 지금 이대로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 길게 횡보 라인을 또 가져올 것인가? 우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플 코인의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또한 리플 코인에 고래가 유입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유입되었을까? 대규모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고래들의 자금은 얼만큼 들어왔을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CBDC란 디지털 화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CBDC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이제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중국, 러시아, 미국만 제외하고 다들 높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을 제외했을까? SEC 때문에 정확하게 활발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CBDC의 후진국으로 불리는 게 바로 미국이라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세 번째 뭐가 있죠? IPO,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나와 있지만 왜 리플 코인은 못 올라갔을까? 물론 이 SEC의 힘이 고대했겠죠. SEC는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런 압박감이 이제는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제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EC의 힘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SEC의 힘이 약해진다. 리플한테는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오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이 시점에 리플 코인이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 건지,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비중 관리, 수익 구간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간은 180도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만 클릭하셔도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행 받아도 충분하겠죠. 자, 지긋지긋한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확실한 수익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 같이 투자하시면 확실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까? 그 부분을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저평가되었던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냐? 도지코인, 리플, 에이다, 하락장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창피한 일이지만 1년 내내 상승력을 가져왔다가 다시 원점가에 돌아왔다. 다시 지금 상승의 초입 단계까지 떨어진 게 바로 리플이에요. 제가 리플 바닥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한 리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SEC가 힘이 너무나 과했다. 그 부분이 하더라도 리플 코인만 못 올라갔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비트코인 대비 리플 코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블록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리플의 대규모 시그널,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7월 SEC와 리플의 소송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크게 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어느 시점에서 블록딜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시점이었거든요. 700원 라인대에서 블록딜이 엄청 되었다. 자, 제가 블록딜 그러는데 이 블록딜이 뭡니까?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겁니다. 딜을 했다라는 건 리플이 자신들의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매도를 할 때 시장가라 그냥 시장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매도합니까?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하는 게 바로 블록딜이에요. 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량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됐다고요? 700원 라인대에서 되었습니다. 700원 라인대에서 대량 매매가 되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들어왔던 고래들은 이 단가가 뭐 그들의 매입 단가는 아니겠지만 이 단가보다 훨씬 더 낮겠지만 이 단가에 매수했는데 더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비중을 조금씩 추가 매수하겠죠. 비중을 매수한다라고 해서 그냥 오로지 매수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전거래라는 말 들어보셨죠? 위에 단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습니다. 떨궈져 나오는 물량이 다시 재매수합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라고 해요. 고래들은 이러한 자전거를 통해서 비중을 추가하는 거지 매도만 하고 있다, 매수만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리플 공포 심리가 전환된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거액의 이체가 관측되었다. 거액의 이체 관측되었는데 바이낸스에서 이체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이체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팔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니플의 단기적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까? 야, 1달러만 올라가도 좋겠다. 나는 1달러만 올라가면 매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물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덜어내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전량 다 매도한다는 건 안 되거든요. 왜? 니플 코인이 그동안 못 움직였던 그 부분을 한꺼번에 분출할 수가 있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니플 토큰이 1000만 개 이상이 약 420만 달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소로 이체되었다. 어디에서? 바이낸스에서. 거래소에서 이체됐다는 건 매도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은 1달러를 올라가게 되면 물론 비중 관리는 해야 되겠죠. 비중을 덜어내는데 얼만큼 덜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처럼 650원 라인 이 라인대에서 아직 2단가도 못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비중을 추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가할까요? 비중을 또 나누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비중 나누는 걸 말씀을 드리냐? 그만큼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베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다시 한번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고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지지 라인과 저항 구간이거든요. 이 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저점 매수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단기적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이 문자도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죠. 아니면 카톡방 주소로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직접 들어와서 판단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랫부분에 전화번호,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래 링크도 클릭해 놨으니까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리플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확실한 SEC한테 복수할 수 있는 길, 이 고래들한테 복수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같이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